자, 파일은요. B04로 가겠습니다. 자, JS로 해서 객체 내의 객체, 뭐 이중 배열, 이중 객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nesting 오브젝트라고 사용하겠습니다. 자, 중첩이 되는 배열과 객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내용에다가 간단하게 내용 쓰겠습니다. 자, id wrap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이 안에다가는 h1과 경로는 당연히 뭐 처음으로 돌아가게끔 해서 웹 기초 JS. 자,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내용은 건너뛰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배열이라고 하는 형식을 만드는 것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열, 기본 배열의 사용법 다시 한번 볼 거고요. 뭐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배열 내부에 다른 배열, 즉 이 안에 또 다른 무언가가 들어간다라고 쳤을 때, 그 다음에 객체.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고요. 똑같지만, 자, 객체의 내부에 다른 객체가 있는 경우 사용하는 방법. 즉, 객체, B, 객체, C, 객체.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배열과 객체의 혼합 사용법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말을 제가 그냥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 뿐이지, 사실은 그놈이 그놈이고 그나물에 그나물이에요. 같은 거예요. 자, 기본 개념만 아주 잘 정리가 되시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좀 주석을 달아서 영역을 좀 구분하도록 할게요. 점점 HTML의 본문에 들어가는 코드가 양이 많아질 거니까 본문에 들어간 영역이다라고 해서 레이아웃 영역, 그 다음에 스크립트 JS 영역이다라고 해서 스크립트 영역이라고 따로 불러서 사용하겠습니다. 문서는 src라는 영역 내부에다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서의 이름으로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JS nesting 오브젝트. 자, 이렇게 만들어서 JS 하나 불러와서 바로 쓸게요. 그럼 현재 여기다가는 해당하는 파일 이름을 쓰시면 되겠죠. 이것까지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서버 실행하겠습니다. 고 라이브 버튼 또는 브라우저 싱크 또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실행하시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배열,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ARR,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렇게 생긴 배열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가 콘솔 로그로 간단하게 타입 오브를 통해서 ARR 결과를 확인하시면 당연히 그 결과치의 내용은
오브젝트, 객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고요. 사실 이 아이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ARR에 점 컨스트럭터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결과치는 중간에 array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array라고 썼을 때, 이거 너무 기니까 따로 뺄게요. 자, 변수 ck는 요 값 옮겨서 쓰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는 물어봤을 때 array 또는 other라고 쓰겠습니다. 단 문자로 체크. 화면 값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3학년 선적 이렇게도 많이 써요. 어떤 걸 물어봤을 때 변수에 담을 값을 array니 other니, 당신이 담을 값이 뭔가요? 라고 체크할 때도 이렇게 담아서 그 결과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은 객체이긴 하지만 실제 본질은 array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는 배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본래의 본질은, 자, 여기 보시면 중간에 ARR의 컨스트럭터는 array, A가 대문자로 표시한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원시 형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어려운 말이긴 하죠,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이 아이를 가지고 사용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변수 ARR2는 new ARRAY 라고 사용을 해서 씁니다. 네, 원래는. 그러면 콘솔 로그를 통해서 ARR2 쓰면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죠. 하지만 이거는 현재 업계에서도 권장하지 않아요.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거를 언급을 하냐면 언젠가 보실 요 프로토타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때 요 부분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게 뭐다 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때 볼 거기 때문에 그냥 배열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건데 과거에는 이것을 원칙으로 사용을 했었구나 까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뭐 하면은 프로토타입에 대해서는 필요하기는 하지만 100%다 쓴다라기보다는 그냥 개념만 보시고 넘어갈 거예요. 저한테도 이 아이는 참 쉽지 않은 아이입니다. 근데 프로토타입을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또는 생활하고 있는 어떤 느낌과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일을 안 하고 있죠. 그렇다면 돈을 어디서 나와요? 따로 모아놓은 돈이 있거나 만약에 학생이시라면 부모님한테 손을 잠깐 빌리겠죠. 네.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아니라 나한테 없는 것을 누구에게? 부모에게 빌려오는 거예요.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것만 메모해 놓으셔도 전체의 반은 이해하신 거예요. 네, 기능을 빌려오는 거죠. 값이 아니라. 그 상속받는다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보면. 여기가 다 가려져 있네. 그래서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변수라고 하는 아이를 잠깐 보셨습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볼 건데, 자, 위에 있는 배열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집어넣을 건데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자, 이 아이는 변수의 개념 자체가 일반 변수다, 참조 변수다, 참조 변수다. 참조 변수는 어떤 역할을 한다? 원본에 대한 값을 그 자체를 변수에 담는다? 참조값을 담는다. 네. 값 자체를 담는 게 아니라 참조, 말 그대로 원래 의미는 다른 곳에 있고 그 주소의 개념으로 가져와서 보는 개념이다. 굳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자면 이건 값 자체를 직접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공연장에서 직접 공연을 보는 개념인 거고요. 밑에 있는 아이는 TV를 통해서 공연장을 보는 개념인 거죠. 왜? 공연장은 따로 있잖아요. 따지면 그래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참조 변수다. 원본의 데이터는 따로. 그리고 그 값을 공유하여 체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본래 해석은 좀 다르게 되어 있긴 하겠지만 가장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좀 해놓은 거고요. 자, 여기에 대한 값을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AR은 하고 이 안에다가 직접적으로 그냥 다 쓸게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배열 값을 담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아이를 자, 이제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럼 콘솔로 그냥 볼게요. 깐풍기를 가져오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어레이에 들어있는 것 중에 인덱스 번호 몇 번? 4, 2, 깐풍기 세 번째니까 2, 그쵸? 0은 뭐니까? 과일이니까. 자,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 1이라는 아이와 3 아니면 AND 쳤을 때 나오는 값은 몇? 같지 않으니까 0이 튀어나오겠죠. 뭐 이 숫자랑 여기 숫자랑 무슨 관련이 있냐 얘기했었는데 관련 없어요. 관련 없어요. 그거는 뭐 나중에 내가 그 값을 연결돼서 뭘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관련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과 여기는 순서는 관계가 없어요.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하세요. 똑같이 그냥 숫자로 보이는 것 뿐이지 그거 가지고 여기를 연결할 수 있는 건 지금은 없는 겁니다. 별개예요. 자, 그래서 깐풍기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2라고 쓰면은 그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쵸? 그럼 ARR2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과일의 종류는 뭐가 있죠? 포도, 사과, 배, 감, 귤. 밤새겠어요. 자, 여기까지만. 수박은 채소에 들어갈 겁니다. 야채? 채소?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걸 제가 왜 만들었냐면 ARR에 지금은 그냥 설명드릴 용도니까 자, ARR 리스트라는 변수에다가 배열을 집어넣고요. 이 안에다가 ARR2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콤마 앞에는 ARR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떤 형태로 됐을까요? 사실은 이중 배열이에요. 어떻게 들어갔냐면 하나의 배열 안에 위에 있는 요 리스트가 그대로 들어간 거, 콤마 밑에 있는 이 리스트가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보기가 어려우니까 줄바꿈을 통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그럼 저는 이 중에 아까 있던 깐풍기는 얘 맞죠? ARR에 0, 1, 2니까 현재 ARR 리스트에서 깐풍기를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이렇게 배열이 제가 여러분 좀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는 아래에 있는 것처럼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가지를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썼어요. 배열 안에 변수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썼겠죠. 결과는 당연히 배열 안에 배열이 들어갈 수 있더라.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건 깐풍기였습니다. 깐풍기는 두 개의 배열값, 여기서 배열이라고 안 보고 그냥 변수 자체만 보면 되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디 있는 거예요? 첫 번째죠. 그럼 우리는 0이라고 쓰면 일단은 요 내용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0이라고 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게 있으니까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자체를 AR 0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ARR 리스트 0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름이 기니까 그냥 쓸게요. 자, 그럼 우리 기준에서 ARG 하면은 처음에 봤던 이 내용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보면 깐풍기는 몇 번째 있어요? 세 번째. 그럼 우리는 2. 그렇죠? 그럼 값은 깐풍기라고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위에서 봤던 이 내용과 여기 11번째 있는 라인과 똑같은 상황인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풀어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RR 리스트에 0이었던 형태 뒤에다가 2가 추가로 붙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ARR 리스트 자,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된다. 바로 써도 돼요. 그냥 그 ARR 리스트 0을 변수 처리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묶어서 쓰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냥 아예 변수로 따로 빼가지고 쓰시는 게 이해면에나 관리면에서 좀 나을 수 있겠죠. 근데 뭐, 만약에 이렇게 괄호 쓰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안 된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쓰는 사람도 어찌 보면 있지 않을까. 유추는 해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원체 이제 JS가 이제 표현이 되게 자유로운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써도 뭐, 여기에 한두 개만 더 해보죠. 개념은 좀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으니까 여기다가 변수 ARR 3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를 하나 더 작성해 봤습니다. 요 아이를 여기다 쓸 거예요. 쓸 건데 여기다가 제가 회 쓰고
뒤에다가 ARR3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변수끼리만 모아놓는 게 아니라 어떠한 값을 넣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이때 이 회를 확인하려면 몇 번째 있을까요? 요 회는 몇 번째 있을까요? 자, ARR 리스트에서 세 번째니까 2라고 쓰겠죠? 체크하셨어요? 그럼 요 내용 안에 들어있는 회는 또 다른 아이 어디 있어요? 또 다른 회? ARR에 ARR이 몇 번째 있죠? 0 0번째 있죠? 회는 거기에 세 번째. 그죠? 그럼 저는 하나 더 체크. 내용상에 냉면이라는 아이가 들어있는 건 몇 번째 들어있는지 모두 알려주십시오. 자, 값이 이렇게 지금 나온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자, 앞에 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밑에 있는 리스트 형식 중에서 배열 요게 그대로 하나 더 해서 카피 회가 들어갈 거고 그렇죠? 콤마 이렇게 들어가겠죠? 나열이니까 콤마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자, 확인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냉면 찾기라고 했습니다. 냉면은 전체에서 첫 번째 거 0 그리고 0, 1, 2, 3, 4 0에 4 맞고요. 그 다음에 3 0, 1, 2, 3 안에 첫 번째 0 냉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냉면 회가 나왔습니다. 이 형태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제 누군가 어떤 값을 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쓰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폰이라는 변수 하나 쓸게요. 010 55 48 7896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게 뭐예요? 전화번호죠. 안에 들어있는 값이 대시로 쓸 수도 있고 뭐 쓸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가져오는 값이나 내용에 따라서. 아니면 뭐 붙여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거를 그대로 저장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아예 별도로 배열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my ARR 써 있으면 폰에서 왜 이렇게 헷갈리지? 자, 스플릿 이렇게 사용하시면 콘솔 로그로 my ARR 쓰면 배열로 쪼개서 쓰는 거죠. 자, 이런 메서드들을 이제 배열 함수 배열 메소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값을 가져온 것을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쪼개서 저장해라. 사용하는 거죠. 뭐 이것만 하겠습니까? 사실은 다른 것도 많이 쓰겠죠. 예를 들면 변수 add r 쓰면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 뭐라고 할까요? 여의도동
KBS 홀 본관 402호 뭐 이렇게 썼다. 예를 들어. 그럼 이거를 이대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서울이면 서울끼리 쭉 모아놓고 영등포는 영등포끼리 쭉 모아놓고 뭔가 관리를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끼리 해서 쪼개는 거예요. 일단은 쪼개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지금 보신 내용들처럼 똑같이 변수로 my addr 했을 때 addr을 스플릿 해서 쪼개입니다. 아무것도 안 쓴 거는 여기 사이에 있는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배열 분리시켜라. 그럼 my addr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로따로 관리를 해서 쓰겠죠. 그럼 이 아이들을 또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관리하기 편하게끔 또 묶어서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거기다가 또 관리해서 집어넣고 사용하겠죠. 그렇게 사용을 해요. 실제로는. 자,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할 거기 때문에 참고해서 메모해 주시면 좋은 거고, 그냥 쓴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뭔가를 변화를 줘서 차후에 관리 용도로 체크할 것이다. 지금 이 스플릿을 쓰는 게 자, 그럼 이제 새로운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 콘솔 클리어 지워주고, 이번엔 객체 형태를 보도록 하죠. 자, 객체는 obj라고 하는 아이로서 중괄호, 이걸 중괄호라고 하죠. 배열은 대괄호, 객체는 중괄호. 단어가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은 진짜 우리나라 말로 대괄호는요, 첫 글자에 디귿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디귿자를 앞뒤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괄호는 가운데 중이라는 어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중간에 표시되어 있죠. 요 앞뒤로 표시가 하나 되어 있잖아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중괄호는 당연히 콘솔 로그로 형태를 찍어 보시면 obj를 찍어 보면 중괄호 형태로 나오고요. 이 아이의 타입을 확인하시면 타입 오브 찍어 보면 결과는 오브젝트라고 뜹니다. 자, 기본적인 형태는 오브젝트로 뜨니까 에이 저거 컨스트럭터는 다른 거겠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변수 obj con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obj 타입이라 쓸까? 위에 뭐라고 썼죠? 체크라고 썼군요. 자, obj ck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obj에다가 컨스트럭터, 사실은 이렇게 써도 됩니다. 는 비교를 했을 때 object라고 두 개를 물어보겠죠. 자, 저는 이걸 묶어주는 걸 좋아하니까 바로 쓰고, 그럼 맞으면 객체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other 다른 아이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면 해당하는 값은 B가 하나 빠졌군요. 결과는 둘 모두 정확하게 표시를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아이도 원시 형태가 따로 있나요? O라고 써있는 거 보이니까 대부분 다 있어요. 없는 건 없다고 봐야 돼요. 그 얘기는, 자, 변수 obj의 오리진, 저기 위에 형태가 아마 Q라고 썼는데 그냥 오리진으로 쓸게요. 변수 이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럼 얘는 오브젝트라고
써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쓸 거기 때문에 실제 원본 자체에서 수정해서 쓴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카피해서 쓴다라는 개념은 앞에다가 new라는 기호를 붙이는 거예요. 원형의 형태를 복제한다는 의미가 new예요. 위에서 보신 거 있기 때문에 자, 보여드린 겁니다. 그럼 이 아이의 형태를 그대로 다시 한번 콘솔로 찍어서 확인을 해 보신다면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똑같이 프로토타입 어쩌고저쩌고 들어있습니다. 저런 아이들이 들어있군.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딱 하나 보이죠? 컨스트럭터. 뭐 하나 있죠? 위에 본 요 형태죠? 요 그대로 써도 되나요? 네. 컨스트럭터라고 쓰시면 똑같이 나오겠죠. 그럼 저 아까 써있던 프로토타입은 뭔가요? 뭔가를 쓸 수 있는 어떤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지금은 쓸 수 없다라고 써 있으니까 나중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거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렇게 있구나. 뭔 소리인지 1도 모르겠어요.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무시하세요. 설명한 본질의 이유는 중괄호를 원래 쓰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라면 new object를 쓰더라. 하지만 실무에서는 아무도 이걸 제작한 본인도 이렇게 쓰라고 얘기 안 합니다. 중괄호 쓰라고 하지. 중괄호로 그냥 쓰세요. 네. 그냥 제가 뻘짓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자, 그래서 객체라는 형태는 사용하는 의미와 형태는 사실은 이렇죠. OBJ에다가 바로 내용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던 내용들 쭉 보자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고기류는 영어로 쓸까요? 자, 미트는 뭐가 있죠? 끝살. 그쵸. 하나만 쓸게요. 여러 개 있으면 헷갈려 하실 테니까. 자, 그러면 과일류는 뭐가 있을까요? 프루트. 딱히 없다면 저는 샤인머스를 쓰겠습니다. 저는 이게 더 좋아서 뭐로 보도록 볼게요. 자, 하나만 더 쓸게요. 누들. 자, 누들. 영어지만 저는 그냥 한글로 쓸랍니다. 국수하면 저는 쫄면이 좋아. 그렇게 씁니다. 객체는 앞에 있는 이 부분을 property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 있는 아이를 value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HTML 문서에서 div 하고 클래스 box라는 형태를 가진다고 쳤을 때 여기 들어있는 클래스는 box를 뭐라고 하죠? 속성. 영어로는 attribute. 속성을 attribute라고 합니다. 이 중에 앞에 있는 클래스라는 이 명칭을 우리는 property라고 해요. 뒤에 있는 이 박스를 값, value. 그럼 객체에서는 동일한 개념으로 이 자체를 통으로 속성, 즉 attribute. attribute 하시든 뭐 attribute를 하시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얘는 property. 뒤에 있는 건
value. 이 프로퍼티가 때로는 키라는 명칭을 가지기도 합니다. 약간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은 프로퍼티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 더 체크해 볼게요. 하나 더. 우리가 점 박스 씁니다. 뒤에 중괄호 씁니다. 여기에 with 100% 쓰고요. 마진 오토를 씁니다. 이 형태에서 CSS죠? with 100%를 쓴 이 자체를 통으로 attribute 앞에 있는 with를 property transform property, animation property 하잖아요. 자, 뒤에는 얘를 value 똑같죠? 객체는 이미 우리가 사실은 여러 번 다른 형태로 보고 있었어요. 네, 정의 내리는 개념으로. 하지만 눈에 익지 않다 보니까 그냥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니면 왜 저렇게 쓰는지 모르겠어 라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객체가 헷갈리신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형태를 잘 보고 그거에 따른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보기는 좋아요. 이해하기 쉽고. 자, 이때 위에 있는 아이들은 프로퍼티는 따옴표를 안 써도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써도 전혀 무방합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자, 단 영문의 경우는 안 써도 되지만 한글의 경우 안 써도 돼요. 한글도. 하지만 한글이나 다른 언어들은 쓰는 걸 권장을 하죠. 또한 하나 더 모바일 폰이라는 프로퍼티를 가진다. 브랜드로 한다면 뭐 저는 삼성이라 쓸게요. 그럼 이때는 프로퍼티가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띄어쓰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의 단어로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 이건 무조건 따옴표를 써야 하다. 기본적으로 객체는 이렇게 따옴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띄어쓰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값은 숫자가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씁니다. 아, true, false나 변수 빼고요. 자, 그런 경우는 당연히 안 쓰는 거니까 값 자체는 따옴표를 씁니다. 그런데 자, 객체는 저는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습관이 돼서 포따옴표로 쓰기는 하는데 가급적이면 객체 안에 들어가는 따옴표는요. 그냥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무조건 쌍따옴표 쓰세요. 무조건. 마찬가지로 사호를 고려하신다면 이유 불문 프로퍼티까지 쌍따옴표를 쓰시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프로퍼티든 밸류든. 제이슨의 기본 문법은 프로퍼티와 밸류가 무조건 쌍따옴표여야 돼요. 이유 불문이에요. 트루, 펄스 숫자 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이 객체 자체를 내보낼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배열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예 그냥 여러분이 이 형태를 조금 숙지하시라고 처음에는 그냥 쌍따옴표로 연습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배열보다는. 물론 우리가 좀 진짜 이렇게 일일이 써가지고 내보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습관을 해서 기억하시라고. 이게 좀 더 눈에 보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원하는 아이를, 자, 여기 있는 포도에 대한 값을 원한다. 그럼 배열의 경우는 0, 1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객체는 상황에 따라서 이 값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미트가 첫 번째였는데 딱 푸니까 프루츠가 첫 번째로 바뀌어요. 즉 객체는 순서라는 값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머루포도에 대한 값을 원한다면 프로퍼티를 직접적으로 써야 돼요. 그 프로퍼티를 우리는 여기다가 두 가지 방법으로 쓰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점. 하지만 문자이거나 띄어쓰기를 처리한 i의 값을 원한다면 삼성이란 값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따로 쓸게요. 핵이니까 점이 아니라 대괄호로 다운표 안에다가 모바일 폰, 그래야 원하는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객체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객체 안에 객체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아까 HTML에도 얘기를 했겠죠. 변수 obj2라고 하나 만들어서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 내부에다가 웹이라고 썼을 때 저는 프론트 엔드란 이름을 써고 컴마 위에 있는 이 변수 값을 그대로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럼 실제로 적용된 형태는 하나의 객체 내부에 웹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 컴마 별도로 객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형태에서 여러분들은 콘솔 로그를 통해서 누구를 여기 있는 체크사를 가져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다. 하나가 더 잘못된 표현이 있네요. 무엇? my obj라고 썼을 때 표현해야 되는군요. 자, 이게 정상인데 제가 잘못 썼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체크살에 대한 결과를 얻어내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자, 일단 여기 자체가 문자가 아니잖아요. 그쵸? 문자긴 하지만 한글이나 띄어쓰기 된 처리는 아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괄호를 쓸 필요는 없지만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일단 obj2 안에 누구? my obj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 .my obj라고 쓰는 겁니다. 물론 대괄호 안에다가 점 없이 써도 됩니다. 그럼 둘 모두 체크살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객체가 전부 다 튀어나옵니다.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은 미트 하나니까 미트 점 미트. 근데 이렇게 섞어 쓰시는 분이 있을까요? 사실 없겠죠. 한쪽 방향으로 몰겠죠. 쓰더라도. 그러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기 전에 위에 거 살짝 얘기할게요. 사실 객체를 제가 이제 빠르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줄로 썼는데 헷갈리실 거예요. 대부분 객체 같은 경우는 짧든 길든 관계없이 CSS처럼 그렇게 다 안 쓰고 이렇게 다 라인을 내려서 씁니다. 실제에서는. 왜냐면은 정확한 자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property value 식으로 쓰는 거고요. 헷갈리시다면 앞에 있는 프로퍼티를 따옴표를 없애도 돼요. 없애도 전혀 문제되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우선인 거고, 앞에 있는 프로퍼티는 따옴표가 없어요. 근데 여기 뒤에 있는 obj는 따옴표가 마찬가지 없네요. 써야 되죠? 큰일 나요. 왜? 여기 있던 obj는 제가 뭐 한 거예요? 값을 obj로 쓴 게 아니라 변수. 원래 obj라고 하는 값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쵸? 이 아이를 갖다 쓴 거기 때문에 얘를 따옴표로 쓰시는 순간 그냥 값 자체만 나오니 얘네들은 그 안에 내용이 없어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다르게 접근을 할 테니까 구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